역류성 식도염에 대해서 아십니까? 병원 가서 대충 처방받고 그냥 그 정도? 그래서 큰 병이라고는 생각 안 하는데 죽지는 않는가 보다. 음식 조절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음식 조절을 안 하니까. 먹을 때마다 고통스러운 역류성 식도염. 과연 가벼운 병일까? 우리가 식사를 하면 음식물은 식도를 통해 위로 전달되는데 식도 끝에는 괄약근 형태의 근육 밸브, 조임근이 있어서 음식물이 통과할 때만 열린다. 이 조임근은 산성의 위산과 음식물이 식도로 역류하는 것을 막아준다. 그런데 노화나 위 기능 이상으로 조임근이 느슨해지면 산성의 위 내용물이 역류해서 위산 적응력이 없는 식도 점막을 손상시킨다. 바로 역류성 식도염이다. 신물과 속쓰림이 대표적 증상. 하지만 이 밖에도 역류성 식도염에는 수많은 증상이 따른다. 천식 같은 심한 기침. 심장에 이상이 온 것처럼 느껴지는 극심한 가슴 통증. 쉰 목소리나 목에 뭔가 걸린 것 같은 이물감. 밤이나 새벽에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수면이 불가능해져서 극심한 고통을 가져다 준다. 국내 환자들을 조사한 결과 속쓰림과 역류 같은 전형적 증상 외에는 가슴 통증과 기침, 쉰 목소리 증상이 많은 편이다. 삶의 질이 엄청 많이 떨어지니까 거기도 조절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이런 합병증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자기 건강의 위협이 삶의 질뿐만이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주는 거기 때문에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역류성 식도염 환자들 중 병에 잘못 대처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역류성 식도염을 가볍게 여기는 경우인데요. 이렇게 역류성 식도염에 해로운 고지방 음식이나 술, 담배, 카페인을 섭취하고 불규칙한 생활도 계속 이어갑니다. 이런 경우 증상이 심해져서 식도궤양이나 협착 같은 합병증으로 발전하기도 하죠. 다음은 다양한 증상 때문에 역류성 식도염을 다른 병으로 잘못 아는 경우인데요. 가슴 통증 때문에 심근경색이나 협심증으로 또 기침 때문에 천식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도 역류성 식도염을 제때 치료하지 못해서 병을 키우게 됩니다. 하지만 역류성 식도염은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 없이 방치하지 않고 올바르게 치료하면 나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병은 왜 생기는 것일까요? 늦은 시간 밤참을 먹고 나면 곧이어 포만감과 함께 하루의 피로가 몰려온다. 잠깐 소파에 기대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그대로 잠들기 일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이면 어김없이 반갑지 않은 속쓰림 증상이 찾아온다. 김민규 씨의 식도 건강 상태는 과연 어떨까? 내시경 검사 결과 식도 점막에 손상이 보인다. 식도와 만나는 식도 접합부에 5mm 이하의 점막 결손이 보입니다. 미란. 그래서 미란성 식도염의 전형적인 그런 소견이 되겠습니다. 야식을 한 이후에 또 얼마 안 돼서 취침을 하시기 때문에 위가 늘어나는 상태로 취침을 하게 되면 역류가 많이 조정이 되게 되고 또 기름진 음식을 더더욱이 드시게 되면 식도의 조임근 기능이 약해져서 더 역류가 조정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젊을 때부터 위식도 역류가 있을 경우에는 평생 본인이 위식도 역류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제 뭐 발해시라든지 발해에 의한 식도암이라든지 그런 게 앞으로도 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운전 일을 하는 63살 송기현 씨. 작년 1월 건강검진에서 초기 위암인 위선종을 발견하고 제거했다. 정기검진 날 위선종을 제거한 부위는 말끔하게 아물었다. 하지만 식도는 상황이 달랐다. 식도 점막 결손 부위가 더 길어진 것이다. 역류성 식도염은 더욱 악화됐다. 이렇게 증상이 더욱 심해진 이유는 무엇일까?
역류성 식도염하고 위선종이라든가 위암하고의 연관성은 아직까지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분의 생활 습관을 보면 이분이 평소에 직업상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 분이었고 불규칙한 식사 습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쳐나가는 것이 역류성 식도염 조절하는 데서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의 주요 발병 원인은 비만, 소염제, 혈압약, 진통제 장기 복용, 과식, 폭식과 불규칙한 생활, 위산 과다를 유발하는 스트레스. 이렇게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음식물 영향이 제일 큰 편이다. 우리 몸에서는 음식이 들어올 때 위산이 나오고 이런 생리적인 반응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생리적인 반응이 불규칙한 식사라든가 이러면은 리듬이 깨지고 좀 엉망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역류성 식도염은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 오동섭 씨를 한 달 만에 낫게 한 양성자 펌프 억제제는 어떤 약일까? 음식물이 식도를 통해 위로 전달되면 위점막 세포는 점액과 위액을 분비해 소화와 소독 같은 여러 가지 작용을 한다. 하지만 위액이 식도로 넘치면 역류성 식도염을 유발한다. 역류성 식도염 환자가 복용하는 양성자 펌프 억제제는 위점막 세포 중에 위산을 분비하는 벽세포에 기다리고 있다가 음식물이 들어오면 펌프를 방해해 위산 분비를 억제한다. 반드시 식사 30분 이전에 복용해야 효과가 있다. 양성자 펌프 억제제는 하루 한 번 드시는 거고요. 식전 처방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가적인 증상 중에서 역류 증상이 아닌 뭐 더부룩함이라든지 소화불량 이런 증세가 같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그런 치료제들을 병행하기도 해서 간혹 같이 드시기도 합니다. 역류성 식도염을 낫게 하기 위해 지켜야 하는 생활 습관은 식사 후 바로 눕지 않기, 상체를 높여 위장이 식도보다 높아지는 자세 피하기, 허리띠를 느슨하게 매서 복부 압력을 줄이기, 왼쪽으로 누워 위산 분비 억제하기 등이 있다. 그 역류성 식도염을 좋아지게 하는 음식은 사실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흔히 권하는 것은 음식 일지를 한번 작성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음식을 먹었더니 위식도 역류가 많이 생긴다 또는 적게 생기더라라는 걸 적어뒀다가 적게 생기는 음식들을 나중에는 고를 수가 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을 악화시키는 음식들이 대표적으로는 이 산을 많이 분비하는 음식이 되겠습니다. 주로 뭐 오렌지 주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음식으로서는 김치 같은 것들이 있고, 그러니까 자극적이면서 신맛을 내는 음식들이 주로이고, 그 밖에 커피와 초콜릿도 피해야 하고 우유도 위산 분비를 촉진해 많이 마시면 좋지 않다. 대신 물이나 카로티노이드 성분이 풍부한 옐로우 푸드, 양배추, 단호박, 홍당무 등이 좋다고 알려져 있다. 음식물이 통하는 길인 식도. 무모한 질주가 도로에서 정체를 빚어내는 것처럼 무절제한 습관이 역류성 식도염을 유발할 수 있다. 올바른 생활 습관과 작은 실천만으로도 밥길, 식도의 신호등에 파란 불이 켜진다.